저는 고자입니다. 빚 3억을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계약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성불능이라는 42살 남자였어요. 괜찮아요. 전 그저 3억 빚만 없어지면 돼요. 그렇게 말하며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이 남자가 12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를 진짜 부부로 서로 사랑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김수지예요. 이번 달까지 3억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채권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3억?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이었어요. 보증을 섰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엄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절어 폐인으로 사셨어요. 어떡하지?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서빙, 주말 청소까지 해도 이자조차 버거웠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빚만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 피곤해. 빨리 가서 자고 싶어. 시계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기익.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제 몸이 튕겨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한 남자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앞을 제대로 안 봤어요.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건너서. 아닙니다. 병원 가야 해요.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저는 119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타박상과 염좌 정도예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비 전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조심을 안 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도 해야 하니까 제 연락처 드릴게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욱 유성물산 이사. 전화 주세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몸이 아파서 일을 쉬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저 하지욱입니다. 차 사고 났던. 문을 열자 정장 입은 하지욱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에 지욱 씨가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지욱 씨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김수지 씨 빚이 있으시죠? 네. 어떻게 그걸? 제가 알아봤습니다. 3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그런 걸 알아보신 거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지욱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빚 전부 갚아드리겠습니다. 네. 3억 제가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지욱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간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아내요? 네. 계약 결혼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지욱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성불능입니다. 지욱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은 어렵고 계약 결혼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 없이 서류상으로만 부부면 됩니다. 2년 후에는 조용히 이혼하면 되고요. 너무 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예요? 우연히 사고로 만났고 연줄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지욱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지 씨가 착해 보였습니다. 제 제안을 악용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을 주세요. 지욱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사고 합의금입니다.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약 결혼, 3억, 성불능인 남자,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빚, 이 빚만 없다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욱 씨, 저 김수지예요. 네, 수지 씨. 하겠습니다. 계약 결혼. 전화 너머로 지욱 씨가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후회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3일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 계약금 3억 원 채무 변제, 생활비 월 300만 원, 부부관계 없음, 비밀 유지 필수,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부가 되셨습니다. 공무원의 말이 너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2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는 하지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가짜 아내로.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방은 3개예요. 하나는 제 방, 하나는 수지 씨 방, 하나는 서재로 쓸 거예요. 지욱 씨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화장실도 2개니까 따로 쓰시면 되고요.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주말에는 가끔 외출을 같이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 눈에 부부로 보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수지 씨 통장이에요. 지욱 씨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생활비로 쓰세요. 고마워요. 첫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삶이다. 가짜 결혼, 가짜 남편. 하지만 빚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채권자들한테서 연락이 끊겼고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각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욱 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낮에 집안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사 일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수지 씨는 괜찮으세요? 네, 편해요.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아요. 대화는 거기까지였어요. 어색했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지욱 씨가 말했습니다. 수지 씨, 내일 본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시댁이요? 네. 어머니가 보자고 하시네요. 어머니, 시어머니 말씀이세요? 아니요. 계모예요. 계모. 그 단어에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2년 후에 재혼하셨죠. 지욱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계모와는 사이가 안 좋으세요? 복잡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내일 가면 어떤 말을 들으시든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날 우리는 강남의 큰 저택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집이에요. 되게 크네요. 아버지가 유성물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지금은 계모가 대표예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차갑게 빛나는 액세서리. 어서 와라, 지우가. 어머니 왔습니다. 앉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수지구나? 박선혜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쯧쯧. 겉모습은 괜찮네. 그래서 지우기가 반한 거야. 어머니. 뭐, 사실이잖아. 이 여자 빚쟁이였다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봤지. 3억 빚에 쪼들리다가 우리 지욱이 만난 거 아니야? 박선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만났다며? 계획한 거 아니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욱 씨가 일어섰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야? 수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 벌써 감싸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박선혜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해라. 네. 지욱이랑 이혼하라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닥쳐. 넌 불능이잖아.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이 뭐하러 결혼했어? 게다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결혼까지. 박선혜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혼해.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지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제 아내예요. 하? 아내? 부부관계도 없으면서? 그래도 제 아내입니다. 알았어. 그럼 너 회사에서 쫓아낼 거야. 뭐라고요? 회사 지분 51%가 내 거야. 난 대표고 너는 그냥 이사일 뿐이지.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해고야. 지욱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경고할게. 박선혜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산 노리지 마. 지욱이한테는 한 푼도 없어. 회사도 내 거고 이 집도 내 거야. 내가 아무리 버텨봤자 얻을 건 없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뭐 때문에? 사랑? 박선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성불능인 남자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어머니. 지욱 씨가 소리쳤습니다. 가요, 수지 씨.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욱 씨는 한참 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가족 때문에 수지 씨가 모욕당했어요. 지욱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원래 저렇게 심한 분이세요? 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22년 전이에요. 제가 20살 때 지욱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욱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지 씨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지욱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욱 씨는 커피잔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 하진수는 유성물산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알짜배기였죠.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았어요. 저는 외아들이었고요. 지욱 씨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15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 하셨죠. 그리고 2년 후 박선희를 만나셨어요. 박선희 씨는 당시 35살이었고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어렸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웃으시니까 저도 좋았어요. 하지만 지욱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박선희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지욱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서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회사 지분 51%는 아내 박선희에게, 나머지 49%는 아들 지욱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지욱이가 만약 30살 이전에 결혼하면 지분 49%는 모두 박선희에게 귀속된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조건을?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변호사가 확인한 유언장이었고 아버지 필체도 맞았어요. 20살이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지욱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선희가 말했어요. 지우가, 넌 30살까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알았지?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내 지분은 내가 가져가. 그럼 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협박당했어요. 하지만 더 나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욱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살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동기였죠.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선희가 그 여자를 만났대요. 그리고 말했대요. 지우기는 성불능이야. 결혼해도 애 못 낳아. 평생 불행할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그 여자는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죠. 소문이 퍼졌어요. 하지욱은 성불능이다. 그래서 결혼 못한다. 박선희가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간단해요. 제가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30살까지만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박선희는 영원히 제가 결혼 못하길 바랬어요. 그래야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를 영원히 혼자 살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욱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22년 동안 혼자 살았죠.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시 회사 가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 키우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어봤죠. 언제 결혼하냐고.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2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욱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우가, 내가 내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다. 진짜 유언장이야. 네. 그분이 변호사셨어요. 아버지의 절친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유언장을 맡기셨대요.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걸 지우기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분도 사고로 크게 다쳐서 22년 동안 의식 없이 요양원에 계셨대요. 최근에야 정신이 돌아오셔서 저를 찾으신 거죠. 지욱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유언장. 나 하진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유성물산 지분 100%는 아들 하지욱에게 상속한다. 아내 박선희에게는 강남 아파트와 10억 원을 상속한다. 지우가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애도 낳고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2003년 3월 15일. 하진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박선희 씨가 보여준 유언장은 위조예요. 완벽하게 위조한 거죠. 아버지 필체까지 흉내 내서요. 그리고 변호사도 박선희 편이었던 거예요. 지욱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속았던 거예요. 회사 지분 49%만 제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30살 전에 결혼하면 그것마저 잃는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회사는 처음부터 100% 제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지욱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선희는 22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어요. 대표이사고 직원들도 다 박선희 편이에요. 제가 갑자기 진짜 유언장을 들이밀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욱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22년 동안 성불능이라는 소문 때문에 결혼 못했다는 박선희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결혼을 하신 거군요. 네. 제가 결혼했다는 것,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하면 유리해진대요.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고요. 네. 죄송해요. 수지 씨를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욱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네. 어차피 계약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빚을 갚았고요. 서로 필요한 게 있었던 거니까 괜찮아요. 지욱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지 씨.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같이 싸워요. 박선혜 씨를 이기는 거요. 저는 지욱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22년 동안 당한 걸 되갚아 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지욱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 주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린 한 팀이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가짜 부부에서 진짜 한 팀이 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욱 씨 맞으시죠?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욱 씨가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진품으로 보입니다. 증인도 계시다고요? 네. 아버지 친구분이신 최동철 변호사님이 직접 유언장 작성을 도우셨대요. 좋습니다. 하지만 박선희 씨 측에서 강력히 반발할 겁니다. 22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으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하지욱 씨와의 결혼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상을 기록하세요. 사진, 영상, 이웃들의 증언. 진짜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장 진정성 확인 및 지분 반환 청구의 건.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지욱 씨 여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오빠 무슨 짓이야? 엄마가 완전히 화나셨어. 유진아, 넌 몰라. 계모가 얼마나. 계모. 오빠 어머니라고 불러.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 빚쟁이. 유진아, 수지 씨 모욕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3억 빚 때문에 오빠한테 붙은 거. 그리고 회사까지 노리는 거잖아. 지욱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아, 너도 속고 있어. 계모가. 닥쳐. 엄마는 우리를 22년 동안 키워주셨어. 오빠는 배은망덕한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유진이도 계모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동생분이에요? 네. 5살 어려요. 지금 37이죠. 박선희가 데려온 딸이에요. 진짜 딸이요? 아니요. 조카래요. 언니 딸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유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박선희한테 자랐어요. 그러니 박선희 편일 수밖에 없죠. 지욱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2주 후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박선희 씨를 마주쳤습니다. 하? 배은망덕한 놈 진짜 법원까지 왔네. 박선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지우가 정신 차려. 넌 이길 수 없어. 두고 보면 알 거예요. 그 가짜 유언장? 웃기지 마. 진짜가 어딨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면 알 거예요. 박선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너. 박선혜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계약 결혼인 거 다 안다. 법원에서 다 밝혀낼 거야. 증거 있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저희가 계약 결혼이라는 증거요. 아주 맹랑하구나. 그건 저희는 진짜 부부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저는 지욱 씨의 팔을 꼈습니다. 법원에서 증명해 드릴게요.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 의사가 없다는 거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판사님.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에는 유 원장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하지욱 씨 측에서는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원을 나오면서 지욱 씨가 말했습니다. 수지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한 거 연기였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찔렸어요. 정말 연기였을까? 한 달 동안 우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함께 장 보는 사진, 손잡고 산책하는 영상, 집에서 저녁 먹는 모습, 자연스럽게 찍어야 해요. 네, 알겠어요. 어느 주말 우리는 남산에 갔습니다. 사진 찍어요. 네.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좀 더 붙으세요. 연인이 어색하네 부끄럽나 호호. 지나가던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지욱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연기야. 연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나들이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욱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계약 결혼인데, 가짜 부부인데, 왜 자꾸 진짜 같은 걸까? 3개월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정인이 나왔습니다. 하지욱 씨가 제출한 유 원장은 고인 하진수 씨의 필적이 맞습니다. 반면 박선희 씨가 제출한 유 원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됩니다. 뭐라고? 박선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다시 감정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최동철 변호사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오셨어요. 증인, 이 유 원장이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하진수 씨와 작성했습니다. 2003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하진수 씨는 박선희를 믿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박선희가 회사를 독차지할 것 같다고 하시며 이 유 원장을 맡기셨습니다. 최 변호사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이야. 박선혜 씨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두 번째 증인은 회사 격리과장 이순자 씨였습니다. 25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박선희 대표가 취임하신 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것도 봤고요. 허위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증거 있어요? 박선혜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게 복사해둔 장부입니다. 이순자 씨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2년 동안 모아둔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선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김수지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이 계약 결혼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계약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에 결혼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22년 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평생 살고 싶어요. 계약이 끝나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지욱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네, 임신이요? 판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현재 임신 2개월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산부인과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이래도 가짜 결혼이라고 하실 건가요? 박선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불능인데 어떻게 애를 가져? 거짓말이었어요. 지욱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22년 동안 박선희 씨가 퍼뜨린 거짓말입니다. 그 소문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욱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지 씨, 정말 임신한 거예요? 네.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기 무서웠어요. 우리 계약인데. 바보. 지욱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법정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3주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3주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지 씨, 정말 저를 사랑해요?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지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계약이었지만 어느새 진짜가 됐어요. 아기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뭐가요? 갑자기 아빠가 되는 거요. 무섭죠. 하지만 수지 씨랑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부부처럼.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하지욱 씨가 제출한 유언장이 진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성물산 지분 100%는 하지욱 씨에게 상속됩니다. 안 돼. 박선혜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피고 박선희 씨는 유언장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또한 위장 결혼 주장에 대해서는 판사가 우리를 받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부부관계로 판단되며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유진아, 미안해. 나 몰랐어.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괜찮아. 넌 잘못 없어. 수지 언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유진을 안아줬어요. 8개월 후,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씨 고생했어요. 지욱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들. 지욱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준이라고 지을까요? 좋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병실로 옮겨진 후 지욱 씨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준아, 나 아빠야. 22년 동안 불능이라는 소문 때문에 애 못 가질 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너를 만나다니. 지욱 씨가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지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빚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너무 행복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한 결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네. 기적 같아요. 수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년 후. 하준아, 아빠 회사야. 지욱 씨가 아기를 안고 회사 앞에 섰습니다. 유성물산 대표이사 하지욱. 대표 명패가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회사를 이어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지욱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자, 집으로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교통사고로 만난 인연. 계약으로 시작한 결혼.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22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던 남자. 3억 빚에 쪼들렸던 여자.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기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나려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가짜로 시작해서 진짜가 된 사랑.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연한 사고가 때로는 운명이 됩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도 진심을 담으면 진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있기를 바래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우리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